네, 안녕하세요. 예, 요새 이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좀 올라간다 그러죠. 예, 올라가야죠. 예, 그 정도 뭐 참 발바닥에 불이 나게 돌아다니면서 여러 그 엄청난 외교적인 작업을 하는데 당연히 그 지지율이 올라가야 됩니다. 히로시마 G7 회의 마치고 돌아왔을 때, 독일에, 숄츠 수상이 와서 정상회담을 했고, 21일 날. 그 다음 날에는 우르슬라 폰데라이언 EU 집행위원장과 샤르 미셀 유럽 정상회의 상임의장이 와서 또 회담을 했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예, 오늘 그 사정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숄츠가 많이 착해졌어요. 숄츠가 작년 언제야? 그게 작년 10월인가 11월에 뮌헨 안보회의 할 때만 해도 우리는 멀티폴라 다극 체제, 그러니까 러시아랑 중국도 발언권을 상당히 가지는 그러한 그 다극 체제를 우리는 선호한다. 뭐 이런 그 헛소리를 하고 그랬다가 기가 바꿨겠죠. 예. 그러니까 독일 정치가 그동안 바뀐 겁니다. 우크라 전쟁이 진행되면서 엄청 바뀐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감히 장담하는데 숄츠가 지금 이 상황에서 한국에 온 것, 그것이 독일 정치 혹은 유럽 정치의 또 한 번의 커다란 변화를 상징합니다. 오늘 그 같은 이야기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숄츠는 이제 21일 날 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 자연스러운 그런 손 끌어모으기를 하더라고. 예, 이거는 참 어디서 이런 거를 노하우를 택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참 어려운 그런 자연스러운 건데. 아무튼 간에 22일 날, 예, 우르슬라 폰데라이언 EU 상임집행위원장, 그 다음에 이제 윤 대통령의 오른쪽, 우리가 볼 때는 왼쪽이죠. 네, 샤르 미셸 유럽 정상회의 상임의장이 와서 또 회의를 했죠. 네. 그래서 이게 이 사람들이 전부 이제 히로시마 G7에 갔다가 돌아가는 길에 한국 들린 거 아니냐, 이렇게 간단히 생각하신다면 대단한 착각입니다. 이건 엄청난 그런 상징성을 가지고 또 엄청난 의미를 가지는 그러한 방문입니다. 특히 이게 중국을 겨냥한 아주 커다란 한 획의 행보가 그어진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사정을 좀 보면, 이런데 이제 이 사정을 독일에서도 잘 해독을 못 하더라고요. 저 이 사람들 이 얘기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DW, 독일 국영방송인데, 여기서 보면 이제 거의 유리둥절이에요. 어리둥절해. 아니, 우리가 왜 갑자기 이렇게 한국에 우르르 가서 유럽 사람들이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답이 또 시원찮아요. 아무튼 어리둥절하게 묻는 거, What are they doing there? 아니, 저 사람들 저기서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그런 어감이거든요. What are they doing there? 한번 직접 들어보세요. We're seeing a flurry of diplomatic activity there in South Korea right now. Georg, the presidents of the European Commission and the EU Council are there today as well. What are they doing there? What are they doing there? 예. 아니, 저 사람들 지금 저기서 뭐 하는 겁니까? 한국 말리박 한국 그 조그만 나라 가서 뭐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답은 경제협력이 어떻고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또 우리 또 밀덕에 굉장히 실력 있는 평론가도 독일이 와가지고 우리랑 방산협력을 논의했다. 그건 이제 방산의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유의미한 일이긴 하지만 이게 지금 그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경제협력이나 무슨 방산협력 이런 차원의 문제를 좀 넘어선 국제 군사 지정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계기가 되는 사건들입니다. 오늘 그 사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뇌 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 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유럽의 이 지도자들이 이렇게 한국에 왔다. 우르르 몰려왔다. G7에 끝나고. 그런데 이번 G7은 완전히 타겟이 중국과 러시아에 맞춰진 G7 아니에요? 또 유럽에서는 어떤 커다란 변화가 있었어요. 담론에.
그게 이제 이 우르슬라 폰데어 라이언이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3월 30일 날 유럽 정책센터에서 강연을 할 때 EPC라는 게 이제 유로피안 팔리시 센터입니다. 유럽 정책센터에서 강연을 할 때 그 강연 내용을 보면 이미 미국과 조율이 다 끝나고 조율이 끝나고 어떤 획을 긋는 그런 강연입니다. 저 강연 굉장히 중요한 강연이에요. 그 원문 다 구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그 유로피안 팔리시 센터 우르슬라 폰데어 라이언 이렇게 치면은 그 나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차이나 디리스크라는 거를 세계 최초로 사용을 했죠. 그래서 제가 그때 아니 왜 유럽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만들어서 말을 뱅뱅 돌려 하면 약간 비웃었는데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지금은 그게 표준어가 됐습니다. 백모가 세계에서 제일 먼저 사용했다고 주장해온 차이나 디커플링 안 쓴답니다. 이제는. 예, 직접 한번 그 대목을 들어보시죠. I believe it is neither viable nor in Europe's interest to decouple from China. Our relations are not black or white, and our response cannot be either. And this is why we need to focus on de-risk, not decouple. 네. 여기서 처음으로 차이나 디리스킹이라는 단어가 등장한 날입니다. 3월 30일. 이 정도 용어가 등장을 해서 그걸 미국에서 또 그대로 또 바로 다음 달부터 받아서 썼다는 얘기는 그 전에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미국과 유럽 주요 국가 사이에 어떤 큰 틀에서의 합의가 다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무렵이 다 레오파드 결정돼서 막 들어가고 이제 이럴 때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게 요번 G7에서는 F-16까지 됐고 또 요번 그 레오파드와 F-16 사이에는 최근에 영국에서 250km를 가는 탄두 중량이 500kg 정도 되는 공대지 미사일, 무시무시한 미사일을 제공했죠. 스톰 섀도우. 그런 이제 변화들이 다 이제 틀이 잡힌 거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강연이 나온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우르슬라 폰데어 레이언이 차이나 디리스킹이다, 차이나 디커플링 아니다 라고 하니까 바로 4월 달에 미국의 그 제이크 설리번, 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제이크 설리번이 바로 화답을 합니다. 맞다. 우르슬라가 말한 대로 이제부터는 차이나 디리스킹이다. 디커플링 아니다. 제가 이거 한번 소개해 드린 적 있는데, 예, 그거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3월 30일이 우르슬라 폰데어 레이언이 디리스킹이라는 말을 썼고, 디커플링 아니다. 4월 27일 날 제이크 설리번이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강연을 하면서 디커플링 아니다. 디리스킹이다. 하고 이제 화답을 해요. 한번 직접 들어보세요. These are tailored measures. They are not, as Beijing says, a technology blockade. They are not targeting emerging economies. They are focused on a narrow slice of technology and a small number of countries intent on challenging us militarily. A word on China more broadly. As President von der Leyen put it recently, we are for de-risking and diversifying, not decoupling. We'll keep investing in our own capacities and in secure, resilient supply chains. We'll keep pushing for a level playing field for our workers and companies and defending against abuses. 네. 그러니까 3월 30일 날 우르슬라 폰데어 레이언이 디커플링 아니다. 디리스킹이다. 중국이랑 어떻게 다 끊을 수 없다. 핵심적인 것, 중요한 것에 대해서 차단을 하고 관리를 하고 다양화해야 된다. 공급선을. 다변화해야 된다. 공급선 다변화. 이런 얘기들이에요. 이게 전부. 그래서 이걸로 미국과 유럽 사이에 이미 우르슬라 폰데어 레이언이 그 말을 하기 전에 이미 조율이 끝난 것 같고 그 조율의 결과가 3월 30일 날 우르슬라 폰데어 레이언의 그 강연으로 나타났고 그것을 4월 27일 날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제이크 설리번이 강연하면서 패를 받은 거예요. 이제 같이 추임새를 넣어준 거죠. 그랬더니 이제 그로부터 또 한 달쯤 지나서 5월 21일 날 히로시마에서 G7 기자회견하면서 바이든이 제이크 설리번과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거의
거의 단어도 비슷해요.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Now, we're also united in our approach to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the joint statement released yesterday outlines the shared principles we've all agreed at the G7 and beyond in dealing with China. We're not looking to decouple from China. We're looking to de-risk and diversify our relationship with China. That means taking steps to diversify our supply chains, and we're not dependent on any one country for necessary product. It means resisting economic coercion together and countering harmful practices that hurt our workers. It means protecting a narrow set of advanced technologies critical for our national security. And those elements 기술 전체가 아니라 국가 안보에 필수적인 매우 좁은 분야의 특정 기술을 보호한다. 아까 잭 설번이 딱 요렇게 표현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전면적 결별이 아니라 위험 관리, 디리스킹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are all agreed on by the G7. Finally, 예. 그래서 이게 조 바이든도 이제 디커플링이 아니라 디리스킹이라는 말을 쓰죠. 여기서. 유럽이 이제 이렇게 돼서 이제 각성을 한 거예요. 이게 생각을 해보세요. 2018년에 트럼프가 노르트 스트림 2거 깔지 말아라. 그랬더니 그때 우르슬라도 그 메르켈 편 들었었어요. 우르슬라도 그때 우르슬라가 국방장관이었을 거예요. 그 전이었나? 예. 아무튼 우르슬라도 그 메르켈 편 들었고 메르켈이 그때 이거는 자유로운 주권의 행사다. 아니 동독 시절보다 이 통일동국이 좋다는 게 뭐냐? 우리가 자유롭게 주권 행사한다는 게 좋은 거 아니냐? 이것도 자유로운 주권 행사다. 이런 그 골지르는 악질적 말을 했었다고요. 그게 불과 2018년이에요. 그런데 그로부터 지금 4년이 지났는데 이제는 러시아는 말할 것도 없고 러시아는 아주 거덜내겠다는 걸로 다 이제 의사가 모아졌고 중국에 대해서도 어깨를 같이 걸고 나오고 있다고요. 그래서 3월 30일 그 연설이 주로 강연이 중국을 겨냥한 건데 여기서 보면 이제 한번 직접 보시죠. In his report to the recent Party Congress, President Xi told the Chinese people to prepare for struggle. And it is no coincidence that he used in his opening speech the words dozen and fendo repeatedly, which both can be translated as struggle. The Chinese Communist Party's clear goal is a systemic change of the international order with China at its center. We have seen it with China's positions in multilateral bodies, which show its determination to promote an alternative vision of the world order. One where individual rights are subordinated to national security, where security and economy take prominence over political and civil rights. 예, 이 3월 30일 연설이 그때 저도 그때 이 연설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역사적인 그 연설이더라고요. 이렇게 되돌이켜 보면 이 연설에서 이 대목에서 지금 말하는 건 결국 이거죠. 그러니까 그 change of the international order, 그러니까 국제 질서를 바꾸고자 하는데 with China at its core. at its center. 그러니까 그 새로운 국제 질서 속에서는 중국이 중심이 돼서 중국이 지배하는 상태. 그리고 그 질서에서는 그 개인이라든지 그다음에 정치적 권리라든지 그다음에 시민 사회라든지 이런 건 완전히 다 짓밟힌다. 오직 그 권위주의적 독재 체제가 내세우는 경제와 공안이라는 것만 지배하게 된다. 이 시진핑이라는 자는 국가 원수란 자가 투쟁합시다, 분투합시다 이런 용어를 쓰고 있다. 이게 이 자들의
어떤 멘탈을 보여준다. 그 용어 자체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 멘탈이 이번에 아주 드러난 게 뭐냐면 이제 여기 G7 한다니까 이제 시안이죠. 장안에서 저기 어디야 중앙아시아 5개국 불러가지고 그러니까 중앙아시아 5개국과 중국 사이에 정상회담을 했죠. 합동 정상회담을 했는데 이게 그 시안에 있는 고궁에서 했어요. 저게 고궁의 모양이에요. 시안에 있는 고궁인데 저 마당이요 한 2~3천 평 되는데 저길 다 빨간 조단으로 깐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그 어떤 저걸 미학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미적 감각이 그러니까 혁명가가 피바다랑 똑같은 거예요. 참고로요. 전통 중국에서 저렇게 빨간색 저런 식으로 안 썼습니다. 전통 중국에서 빨간색을 저렇게 안 썼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느낌인지 다음번 사진을 봐도 이래요. 저 고궁 앞에 저기 한 2~3천 평 되는 공간을 전부 빨간 조단으로 깔고서 지금 행사를 한 거예요. 근데 얘들도 안 와봐. 저거를 글로벌 타임스에서 보도를 할 때는 너무 흉측하니까 색깔을 뺐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일을 저질러 놓고 자기들도 이거 너무 살벌한데 하니까 이 색깔을 코코아 색깔로 뺐잖아요, 빨간색을. 근데 실제로는 이 사진이 아니고 이 사진이라고 이게. 지금 요 사진이거든요, 이게. 맨 왼쪽에 꽃 들고 왼쪽에 있는 여성 꽃 들고 오른손 하나 들고서 흔들고 있잖아요. 똑같잖아요, 이거. 예. 그러니까 자기들도 일을 저질러 놓고 나서 이거 아닌가비요 하고서 그 다음에 코코아 색깔로 뺀 거죠. 그러니까 이런 멘탈이니까 국가 원수란 자가 마이크 잡고서 투쟁합시다, 분투합시다. 너무 웃기잖아요. 아까 우르슬라 폰데르라이언 그 대목에서 더젠 그게 투쟁인 모양이던데 팬두 그게 분투 모양이던데 중국 발음 하더라고요. 얼마나 황당하냐 이거지. 그러면서 둘 다 결국은 영어로 struggle이라는 겁니다. 뜻이 그렇게 해석까지 친절하게 해주더라고요. 아까 그 우르슬라가 얘기할 때. 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그 백모에서 세력 탈출해서 사실 중국이 사우디랑 이란 오라 그러면 오죠. 이란은 중국말 들을 수밖에 없고 사우디는 중국이 지금 세계 최대의 석유 가스 구매 고객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라 그러면 오지. 중국이 인보증 서가지고 둘이 싸우지 마 하니까 사인 안 해줄 이유 없죠. 평화 사인하지. 근데 그게 중국이 나설 자리가 아니거든요. 중국이 어레인지를 하더라도 유럽도 끌어들이고 미국도 끌어들이고 이러면서 하는 게 좋은데 딱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하는 거 봐. 하고서 이제 잘난 체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렇게 좀 조잡스럽게 조잡을 떠냐. 저렇게 하면은 유럽에서 굉장히 열받을 거다. 유럽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나올 거다. 야, 네가 언제부터 중동 드나들었어? 거기 미군 기지 쫙 깔려 있는 데야. 그리고 우리 유럽이 말이야. 거기 100여 년 전 이상부터 거기 가서 여러 가지 개발하고 말이지. 그랬던 데라. 그리고 우리도 너만큼이나 많이 앞으로 석유가스 살 수 있어. 중동에서. 근데 왜 네가 설치냐? 유럽에서는 굉장히 위협감을 느낀다고요. 저런 데서. 그리고 화가 난다고요. 아니나 달러 우르슬라가 그 얘기를 해요. 거기서 뭐냐면 사우디와 이란 사이에 끼어들어 설치냐? 전범 푸틴과 회동하냐? 너희 중국 공산당이 추진한다는 새로운 세계 질서가 어떤 건지 안 봐도 비디오다 임마.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해요. 한번 직접 들어보세요. We've seen it with China's set of global initiatives and by how it positions itself as a power and peace broker, for instance, through the recent Saudi Arabia and Iran agreement.
And we have seen the show of friendship in Moscow, which says 1,000 words about this new vision for an international order. 그러니까 중국이 마구마구 설치고 다니는 게 그런 데서 굉장히 쟤들 저 정상 아니네. 저거 세상 뒤집어 엎으려고 아주 눈에 불을 쓰고 환장한 상태네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체 지금 이 강연의 기조가 그렇습니다. 중국에 대한 게 3월 30일 강연의 기조가